소울은 그 이름만으로도 언제나 기다리게 되는 픽사의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작년의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극장을 건너뛰고 디즈니 플러스로 직행하는 이변을 또 한 번 일으켰지만 여전히 픽사다운 저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호평을 받은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디즈니를 재차 원망하기도 했었죠. 다행히 스타워즈 때와는 달리 이번엔 스포일러에 당하지 않아서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했었는데 역시 소울은 긴 시간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새삼스레 픽사의 제작진에게 경외감을 표하고 싶어졌을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You see that, Dad? That's what I'm talking about. Hey, look up. You know what that's gonna say? Joe Gardner. 소울의 공동감독 중 한 명은 픽사의 작품들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업과 인사이드 아웃 등을 연출한 피트 닥터입니다. 덕분에 의심의 여지 없이 기대가 됐던 동시에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을 구현하고 어떤 관념의 존재를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인사이드 아웃과의 공통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크게 다른 게 있다면 소울은 주인공인 조가 직접 태어나기 전에 세상으로 들어가 고난을 겪는다는 건데 사실 조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비정규직으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조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푹 빠져 지냈던 재즈의 유명한 아티스트와 협연할 절호의 순간을 앞두고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순간을 잡고도 사후세계로 가야 하는 억울한 입장이 되자 순리를 거스르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자신과는 정반대인 사람들이 속한 태어나기 전의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조는 이곳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존재인 22를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22란 아이는 조와 달리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링컨과 마더 테레사 등 별의별 유인들이 멘토로 붙어서 어르고 달랬지만 도무지 삶에 대한 의욕을 찾지 못해 억겁의 시간 동안 태어나기 전의 세상에 머물고 있죠. 우여곡절을 거쳐 그런 22를 부득이하게 떠맡은 조는 이 골칫거리가 결국은 자신을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내 두 사람은 모종의 해프닝 때문에 지상으로 함께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조와 22 사이에 크나큰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도리어 태어나기 전의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과연 픽서답게 아주 뻔하고 정형적인 답에서 벗어난 의외의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Does this mean I'm dead? Not yet. Your body's in a holding pattern. It's complicated.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울의 초반부는 미국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는 게 의아했을 정도로 큰 재미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피트 닥터 감독의 전작인 인사이드 아웃과 비교하면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크게 두드러지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대신에 의중을 알 수 없는 하나의 의문이 호기심을 갖게 만들긴 했습니다. 주인공인 조는 재즈를 무엇보다 사랑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막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에 최고의 뮤지션과 협연을 앞두게 됐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졸지에 비명행사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절대 추스르지 못할 비극을 겪은 것도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꿈을 이룰지도 모를 커다란 전환점에 다가가게 됐을 때 그꼴로 만든 건 제작진의 심보가 고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 이 소재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21을 만나는 걸 계기로 어렵사리 지상으로 돌아갈 방도가 마련되자 을의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죽기 전에 조로 부활해 마침내 꿈을 이루는 걸로 막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나마나 그런 이야기가 될 게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았으나 이 지점에서 역시 픽사는 제 상식을 또 한 번 초월해 전혀 다른 결론을 전하는 걸 보면서 새삼스레 제작진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무언가를 전복시키거나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작품에 반하는 편인데 소울이 바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분명히 이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이 꿈을 이룰 찰나에 사망하고 이 얄궂은 운명에 빠진 주인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어떤 미션에 도전한다면 결론은 보통 그 미션의 성공 여부가 됩니다. 실제로 소울도 착실히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조의 고군분투가 머지않아 성과를 낼 것처럼 흘러가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놀랍게도 자신이 소재로 삼은 재즈처럼 예기치 못한 임프로비제이션으로 왜 픽사가 픽사인지를 유감없이 증명합니다. Hang on. What are y'all laughing at? So Connie got a little lost in it. That's a good thing. 참고로 우리말로 하면 즉흥 연주인 임프로비제이션은 재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음악에서 악보라고 하는 정해진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자가 그 순간의 흥과 자유에 심취해 새로이 창조하는 걸 가리키는데 특히 재즈에서는 이 임프로비제이션으로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성격이 나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이자 재즈가 태초에 지향했던 정신을 재창하면서 파생되어 나온 장르가 바로 소울이고 조의 목소리를 연기한 제이미 폭스는 소울을 대표하는 뮤지션 중 한 명인 레이 찰스를 연기했던 적이 있다는 것까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소울은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와 완벽하게 부합시키면서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토이스토리 4에 대한 영상에서 거론했던 실존주의와 더불어
화제의 인물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일단 찍어내고 보는 자기계발서나 위인전에 무용론도 떠올리게 했는데 소울은 조와 22가 지상의 내려온으로 겪는 에피소드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전에 말씀드린 음악적인 소재와 잘 버무려 깊이 있으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펼칩니다. 더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 이만 줄이지만 아마 이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좀 난해하게 들렸을 수도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 막상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금세 이해하시고도 남을 만큼 좋은 작품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울은 픽사의 작품이고 픽사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는 극장에서의 개봉을 건너뛰는 이변이 발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에 담긴 주제가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큰 감동을 전해줄 수 있게 됐으니 극장에서든 집에서든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reat.